자, 안녕하세요. 이제 드디어 이 뒷부분, 이제 우리 총칙을 잘라서 앞부분을 끝냈고, 앞부분 기관, 집행권은, 집행문, 집행보조제도, 이걸 전제로 가장 중요한 부동산, 유치동산 채권, 비금전, 보존처분을 끝냈고요. 이제 여기가 남았습니다. 이 파트 총칙의 앞부분인데 여기는 네 타임으로 나눠서 정리를 할 거예요. 여기서 이 책하고 약간은 좀 체계를 위해서 순서를 약간은 좀 이렇게 책 페이지하고는 약간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간단한 집행 비용 파트부터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재를 치면 자 29페이지 집행 비용에다가 불복을 조금 이렇게 해서 집행 비용 문제가 몇 개 안 되니까 집행 비용 문제가 10문제니까 요걸 보고 앞부분 저기 10페이지 불복 그게 좀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나가다가 약간만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크게 이렇게 네 파트로 우선 집행 비용 파트 보겠습니다. 교재 29페이지. 자, 옳지 않은 것은 집행 비용, 옳지 않은 것은 자, 결국 모든 집행 비용은 채무자 때문에 발생한 거니까 결국은 채무자가 부담을 하고 그 절차에서 이제 우선적으로 비용을 먼저 변상을 받도록 해놨어요. 그리고 집행 절차에서 변상을 만약에 못 받게 되는 비용이 있으면 그는 별도로 소송을 하는 게 아니라 소송 비용처럼 집행 비용액 확정 결정을 받아서 이걸 권한으로 해서 별도로 이 강제집행, 금전집행 경매 압류를 해서 받도록 돼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강제집행 절차에서 받지 못한 집행비용은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면 각하된다. 이 집행비용액 확정 결정 절차를 밟아야지 간단한 이런 절차가 있는데 이걸 이용하지 않고 집행비용을 달라고 지급명령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면 각하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건 소송비용도 마찬가지예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가 부담한다 라고만 돼 있지 그 액수가 얼마인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소송비용을 상대방한테 받으려면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절차를 거치게 돼 있지 소송비용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면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 해서 각하. 그 밑에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 상당의 금원도 집행비용이라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신청하면 안 됩니다. 각하됩니다. 이걸 이용해야 됩니다. 경매비용이든 뭐든 다 됩니다. 집행관에게 명도 철거 집행을 해가지고 명도 철거 비용이 인도 철거 비용이 엄청나게 들었더라도 그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집행 권원에 표시된 그 본래의 채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될 채무가 변제 공탁으로 다 갚았더라도 이 집행 비용을 변상하지 않은 한 당해 집행 권원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 채권자는 집행 비용이 다 변상될 때까지 그 강제 집행을 계속할 수 있다. 단체 등 임원의 직무 집행 정지를 시키면서 대행자를 선임한 경우 그 대행자가 직무를 대행하다 보니까 대행자에게 줘야 될 그 비용, 이 채권자가 미리 법원에 인합한 이 직무 대행자의 보수, 이거는 집행 비용이다. 이게 계속 반복해서 시험에 나옵니다. 나오고 있어요. 이 한 문제만 가지고도 계속 중복이 많이 되죠. 옳지 않은 것은 강제집행비용은 그 추심을 위해서 별도의 집행권은 없이 본래의 절차 내에서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에 배당할 때 비용을 먼저 계산해준다. 집행 개시 후 본 청구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되더라도 비용이 남아있는 한 본원의 집행권에 의해서 집행비용 추심하기 위해서 강제집행을 속행할 수 있다. 이때는 집행비용만 받기 위해서 이거를 위해서만으로도 가능하다.
사행위 소송을 제기해서 채무자 재산으로 원상 회복한 비용, 그리고 그에 대한 사행위 소송을 지출한 비용은 소송 비용이지 집행 비용은 아니다. 응? 집행 비용은 소송 비용과 집행 비용은 구분한다. 집행 비용액 확정 절차 거쳐야지 별도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소익이 없어서 각하된다. 소송 비용도 단체 직무집행 당하자 선면한 경우에 지급된 보수는 집행 비용이다.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다. 이 지문을 통해서 정리하는 게, 기출문제를 통해서 정리하는 게 시험 대비로 효율적일 수 있다. 명백해서. 자, 우리 교재 31페이지. 다음 중 집행 비용이 아닌 거로만 묶인 것은 아닌 것. 응? 집행 비용. 결국은 어떻게 염두되냐면 이걸 풀 때는 마지막 경매 아니면 강제 집행이 다 끝나서 마지막에 배당을 할 때 최우선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돈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 잘못 신청해서 나온 보정명령의 송달료, 이건 똑바로 했으면 내지 않을 걸 잘못해서 낸 거라 이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가 실수로 똑바로 잘못하는 바에, 그래서 통상 보정명령의 송달료는 집행비용이 아니고 배당요구 종기 후에 이거 들어온 것도 이것도 집행비용이 아니다. 아니다. 자, 요거는 아닌 거로만 묶인 거로 쓸데없는 거. 이것도 이중 압류 후에서 후에 소요된 비용. 유체동산 이중 압류는 이게 뒤에 들어온 거나 앞에 들어온 거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효력이 미쳐가지고 이 유체동산 이중 압류에서 후행 압류 비용은 집행 비용이다. 자, 그리고 가압류 가처분 집행 비용은 나중에 본집행으로 이렇게 이전되면 그 집행 비용은 같이 될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소송 비용의 확정 결정 비용은 이건 소송 비용이죠. 근데 집행문 부여 신청 비용은 집행 비용으로 볼 수가 있고, 집행 비용. 자, 이게 집행문, 이거 일종의 집행 준비 비용이다 이거죠. 우리 교재 31페이지 해설을 봐도 잘 설명이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이런 비용은 꼭 출석할 필요가 없는데 들어간 비용, 의무가 아닌데 들어간 비용, 이런 것들. 안 가도 되는데 들어간 비용, 의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출한 비용, 이런 것도 집행 비용은 아니다. 쓸데없는 것들도 다 우리 교재 31페이지 그 해설에 아주 설명을 구분해서 잘 해놨어요. 보고요. 4번 옳지 않은 것은 채권자가 절차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예납 미리 내지 않으면 법원은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니까 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을 할 수가 있다. 맞아요. 집행 권원에 표시된 지급명령 판결에 표시된 채무가 변제공탁으로 소멸됐더라도 집행 비용을 변상하지 않는 한 전체 배제를 구할 수는 없고, 자, 집행 비용액 확정 결정은 일종의 소송 비슷한 거다. 집행 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과는 좀 다르다. 그래서 집행 비용액 확정 결정은 소송 절차, 소송 비용액 확정 결정도 집행 권원을 만드는 과정에 있는 절차. 그래서 여기에 즉시항고 하더라도 이거는 집행법상의 즉시항고하고 달리 항고이유서를 원래 집행법상의 즉시항고는 이따 볼 거예요. 항고이유서를 내게 돼 있고 항고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10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게, 항고이유서 제출이 강제돼요. 뭐가? 집행 절차상의 즉시항고는. 근데 이 집행 비용액 확정 결정에 억울하다 항고할 때는 즉시항고를 하게 되는데 그 즉시항고는 집행 절차상의 즉시항고가 아니고 소송과 관련된 즉시항고라서 이유 이런 걸 나중에 내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사행위 소송 비용은 뭐다? 끄트머리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건 소송비용이다. 집행절차에서 비용을 변상받지 못하였을 경우에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비용 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 없지요. 집행비용액 확정 결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면 안 된다. 자, 우리 교재 32페이지 많이 중복이 됩니다. 집행비용은 민사 집행에 필요한 비용, 집행의 준비 실시를 위해서 필요한 집행기관이 낸 비용이나 당사자가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비용은 전국적으로 누가 부담해? 채무자가 부담하고, 채권자가 연합한 비용은 배당 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게 원칙이다. 별도의 집행권은 없이. 사행위 소송, 원상복구 비용, 뭐 이런 것들, 소송 비용, 이런 것들은 집행비용이 아니라 소송비용이다. 단체 직무대행자 보수, 집행비용이다. 굉장히 중복이 되죠. 자, 33페이지 6번 많이 중복이 돼요. 집행에 필요한 것만 집행비용이다. 맞아요. 쓸 때 잘못해서 낸 조정명령에 송달료, 안 나가도 되는데 출석한 비용, 배당기일 종기 이후에 불필요하게 된 이거 종기 후에 내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이런 건 집행비용이 아니다. 결국 채무자가 부담하고 배당에서 우선 받는다. 사행소송은 비용이 아니다. 단체 직무대행자 보수, 집행비용이다. 똑같이 중복이 되죠. 7번 34페이지 우리가 지금 10문제가 있는데 보겠습니다. 집행비용, 애납, 미리 감정료 신문 공고를 낼 때 애납 의무자는 집행을 신청하는 사람이 내게 돼 있고 국가나 자치단체라고 해서 면제되지 않는다. 국가나 자치단체라도 감정료는 내야 되고 신문 공고는 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직무대행자 보수 집행비용이다. 자, 그 다음에 정답 정답 표시가 좀 이게 잘못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가압류 집행비용은 가압류도 소송비용이 있고 집행비용은 채권자가 소명을 해서 본원의 강제집행과 동시에 추심할 수 있고 별도로 집행비용의 결정을 받아서 추심할 수도 있다. 가압류의 경우에 이것도 맞는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고 요게 틀린 거로 표시가 잘못되어 있어요. 동그라미 표시가 밀렸어요. 우리 교재에는 제대로 걸려 있어요, 답이. 참고로 교재에 해설은 잘 달려 있는데 정답 표시가 간혹 오타가 나가지고 잘못된 것도 있는데 참고로 해설을 보고 또 이걸 보고 하시면 됩니다. 이거 좀 이따 보고요. 집행비용액 확정결정 재판에 대해서 억울하면 민사소송법상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그러면 4번이 왜 틀렸느냐? 이건 뭐냐면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비용 명도하라 판결 받아가지고 판결만 가지고 집행관한테 가면 집행관이 이제 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인부를 데리고 이걸 많은 인부를 데리고 드러내서 보관하게 됩니다. 옮겨서 많은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집행법원의 집행비용액 확정 결정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별도로 얼마인지. 이거 없는 경우에도 그 집행비용을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사건의 확정 판결에 기한 강제경무대처에서 추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게 얼마인지 확정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별도로 이게 있어야 된다. 보시면 부동산을 명도하라고요. 명도할 때까지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하라래요. 부동산을 인도하고 명도할 때까지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하라. 가지고 이제 명도하고 돈이 많이 들었어요. 명도할 때까지 월세 이 부당이득금을 안 내니까 이걸 가지고 경매를 넣어버렸어요. 이 경매 절차에서 이거 없이 비용의 확정 결정 없이 뭐 받지 못합니다. 이게 얼마인지
비용 확정 결정을 받아야 소송 비용도 소송 비용의 확정 결정을 받아서 해야지 그거 없이 추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자, 8번 문제 우리 교재 3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많이 중복돼요. 집행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은 없이 본 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아요. 이제 요거와 구분할 건 뭐냐면 요거를 참고로 알아둘 건 방금 전에 본 거랑 본 집행이 돈 달라는 집행 예컨대 금전 집행 돈 달라는 판결문 가지고 부동산 경매 압류 추심 배당 공탁해서 유체동산 경매 이런 절차에서는 나중에 경매 끝난 다음에 돈을 배당해 줄 때 그때 별도의 집행권은 없이 비용을 받아요. 뭐는? 집행비용은. 그런데 방금 전에 본 것처럼 명도 집행, 철거 집행은 명도하고 말고 철거하고 말지 비용을 따로 배당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경매나 압류추심이나 유체동산 경매는 절차가 끝나면 마지막에 배당을 하게 됩니다. 배당을 할 때 비용을 먼저 우선적으로 고려하는데 명도나 철거는 명도 철거시키고 끝나지 나중에 그 배당이라는 절차가 없다 보니까 비용을 먼저 줄 수가 없어. 그럴 때는 별도로 집행비용의 확정 결정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비용은 상당히 많고 알 수가 없어요, 미리. 근데 여기처럼 이렇게 집행비용은 별도 집행 없이 본 집행이 경매일 때 나중에 배당 절차에서 비용을 먼저 주듯이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밑에 보면 알죠? 인도 집행조처럼 금전 지급 절차가 없는 비금전 집행의 경우에는 별도로 뭐를 받아야 돼? 집행 비용액 확정 결정을 얻어서 이걸 집행문을 받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집행을 추심, 중복 경매를 놓든지 경매를 놓든지 배당 요구를 하든지 하는 것이죠. 집행 비용을 받기 위해서 별도로 소송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뭐가 틀렸을까요? 집행 개시 후 집행 권한에 표시된 채무가 변제 공탁으로 소멸한 이상 비용을 못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비용만의 추심으로 해서 강제 집행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계속 중복이 되죠. 중복이. 자,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채권자는 미리 집행비용을 법원에 예납해야 돼. 미리 낸다 그래서 예납, 감정료, 신문 공고료. 그래야 그 돈으로 진행을 하니까 미리 안 내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거나 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부동산 명도 강제 집행 비용. 이거는 명도 판결 받아가지고 드러낸 다음에 문제란 말이에요. 많이 들어가. 인부 이런 것들 해서. 이건 뭐다? 집행 비용액 확정 결정을 받아야 돼. 이게 없으면 집행 비용을 명도 강제 집행의 집행 권한인 판결, 명도할 때까지 월세 내라. 이 판결문을 아주 경매 절차에서 명도할 때까지 월세, 이거는 배당을 받지만 또 이거로 경매 들어간 경매 집행 비용은 배당을 받죠. 명도할 때까지 월세를 내라. 안 내. 그럼 월세 내라는 걸 모아서 이걸 가지고 부동산을 경매 놓았어. 그럼 그 경매 들어가는데 비용이나 이런 건 배당을 받지만 명도 집행 비용은 별도로 확정 결정을 받아야 된다. 자, 집행 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집행 비용은 별도로 집행 비용액 확정 결정을, 이 경우는 반드시 비금전 집행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금전 집행에서도 만약에 못 받는 경우, 어느 때 못 받냐면 부동산 경매 같은 경우는 보통 배당을 많이 하는데, 직권으로 배당을, 채권 압류 추심, 압류 전부 이런 거는 채권자가 비용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별도로 없다 보니까 간혹 그 절차에서 비용을 이렇게 청구하면 받을 수 있었는데 비용을 청구 안 하는 바람에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집행 비용액 확정을 결정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별도로 소를 제기하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건 벌써 몇 번째 반복이죠? 마지막 문제를 보겠습니다. 비용의 마지막 문제. 우리 교재 10페이지. 자, 채권자가 미리 낼 비용을 내지 않으면 집행관은 의임에 응하지 않거나 안 할 수 있고, 명도 비용을 안 내면 인부를 못 부르니까 나가지 않을 수 있고,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거나 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본 집행이 금전 집행이라고 하더라도 그 절차에서 간혹 비용을 변상받지 못하였을 경우 청구를 안 하거나 그래서 별도로 집행 비용액 확정 결정을 해야 되고, 이걸 권한으로 집행을 한다. 금전 집행. 별도로 소를 제기하면 안 되고, 물건 인도 청구권 집행은 배당 절차가 없으니까 별도로 이거를 얻어야만 돼. 이걸 얻지 않고 인도 집행 절차 내에서 비용을 추심할 수 있다. 인도 집행 절차는 인도만 하고 말지, 드러내고 말지, 비용을 지급하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집행관이 물건을 드러내고 말지 누가 배당하는 절차가 없다 보니까 비용을 추심할 기회가 없다. 자, 개시 후 집행권은 채무가 변경 소멸됐더라도 비용 추심을 위해서만 집행을 속행할 수 있다. 자,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끝냈어. 그래도 다 끝나는데 그 강제 집행의 토대가 된 판결이 파악이 되면, 이 채권자가 경매에 놓죠. 그래가지고 많은 비용이 지출됐어. 근데 그게 파악이 됐어. 권원이. 그러면 채무자로부터 추심한 비용을 채무자에게 돌려줘야죠. 변상해야 되겠죠. 당연히.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집행 절차 문제가 끝났어요. 첫 번째. 집행 비용 문제가 절차가 아니라 집행 비용. 자, 여기가 이제 좀 비중을 차지해서 여기 조금 잘라서 이렇게 한 타임, 또 이렇게 한 타임, 이렇게 한 타임, 그리고 이렇게 한 타임 이렇게 하려고 해요. 자, 여기 조금 띄워서 뒤절차를 보겠습니다. 자, 이 불복 절차는, 불복 절차, 우리 교재로 보면, 교재로 보면, 자, 10페이지. 10페이지 총칙적인 문제 한 문제를 보고요. 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선 한 문제를 볼게요. 10페이지 총칙적인 문제. 옳지 않은 것은, 그 집행법원이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매각 허가 결정을 손곤하죠. 손곤하지만 송달을 안 한다 그랬어요. 송달을. 채무자는 매각 허가 결정 송달 받은 날로부터가 아니라 선고일로부터 때문에 아주 조심을 해야 된다. 경매할 때 매각 허가 결정, 불허가 결정, 이거는 허가 불허가 결정을 선고만 하고 송달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부터 일주일이기 때문에 주의를 한다 그랬어요. 자, 이제 조금 이따 우리 마지막에 볼 건데, 네 파트 마지막에 이 취소 결정에는, 집행 취소 결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이렇게 이 집행 서류 제출, 그 다음에 재판으로. 그러니까 잘 보시면, 예를 들면 이따 미리미리 워밍업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비용을 안 내서 취소된다거나 무잉여로 취소된다거나 등등, 이렇게 재판 절차를 이거 거쳐서 취소되면 그 취소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즉시항고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재판으로 취소되는 경우, 결정 이런 거로. 그래서 취소 사유가 뭐 이렇게 내용이 있잖아요. 뭐 무잉여다, 무잉여 등등등등. 그래서 취소시키겠다. 그냥 취소했다, 억울하냐?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볼 이 49조 서류, 이 일정한 서류가 들어가면 그냥 취소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결정으로. 그거는 이렇게 즉시항고를 못 하고요. 즉시항고.
즉시항고를 못해요. 이제 집행이의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앞에 이렇게 뿌리가 된 게 이 뿌리가 된 가처분 결정, 취소 결정 제출, 서류 제출에 의한 이 취소 결정은 즉시항고도 허락 안 해요. 그냥 취소하게 돼 있고. 뿌리. 그래서 이건 이렇게 취소 서류 제출로 인한 이렇게 취소 결정. 서류 제출로 인한 취소가 아니라 무잉여가 된다. 잉여를 소명 못했다. 뭐 등등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르다. 자, 그 다음에 집행이의로 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청구이의소를 조금 이따 볼게요, 이건. 자, 요것도 이제 4번도 아주 중요한 건데, 이게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아주 좋은 문제, 이게 바뀐 것 때문에 또 나올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이의가 있으면, 한 2년 전에 바꿨단 말이에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전도 아니지, 한 2년 전이니까.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이의가 있으면, 다 무효로 처리해서 판사한테 넘겼다고. 그러니까 판사가 배당표를 작성해서 판사가 만든 걸 가지고 이제 배당을 진행했어요. 이의가 없으면 주고, 이의가 있으면 소송으로 가게. 그러니까 꼭 2단계를 거친 거예요. 배당기일에 배당은 사법보좌관이 하는데, 거기 이의 제기하면, 여기서 판단을 못하고 또 이걸 묶어서 판사한테 넘겨서 너무 절차가 번거롭고,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사법보좌관이 판사와 동일하게 배당할 권한이 있는 거로. 그래서 사법보좌관이 작성하는 배당표에 대해서 판사하고 똑같이 이의 제기해서 이의가 조정이 안 되면 소송으로 바로 가게끔, 판사한테 넘기지 않고, 실효가 안 되게끔,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이걸 인정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면 끝나는 거지만, 안 이루어진 경우 실효가 아니라 그냥 바로 판사하고 똑같이 이의제기 소송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들이 다 삭제가 돼가지고 옛날에 저기가 된 거예요. 이것도 틀린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바뀌었다고. 바뀌었다고. 다 삭제됐어. 나중에 이게 밑에 이의가 있으면 중지하고 이걸 판사한테 넘기도록 하는 거, 이런 건 전부 삭제했다고. 삭제. 자, 이걸 삭제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삭제했다고. 삭제. 밑에 대금 미납을 이유로 재경매, 그러니까 잔금을 내라. 근데 잔금을 안 냈다고 재경매 들어갔어. 근데 왜 안 냈냐 봤더니 잔금 내라는 통지를 제대로 못 받아서 안 낸 거야. 근데 내가 못 받아서 안 낸 걸 가지고 안 냈다고 재경매 넘어간 경우에 이 친구가 억울하면 이렇게 이의 신청을 하거나 즉시항고를 할 수가 있죠. 그죠? 내가 송달을 못 받았다. 내 잘못이 아니다. 라고 이의나 즉시항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의를 안 해가지고, 즉시항고를 안 해가지고 확정이 됐어.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낙찰이 됐어. 그 사람이 확정이 됐어. 그 뒤에는 이제 할 수 없다래죠. 이게 대금 소환장이 적법하지 않아가지고 안 냈는데 그걸 이유로 재경매 넘어가는 위법하다. 이걸 할 수 있다. 응? 이걸 할 수 있어요. 그 뒤로 이제 그 뒤에 경매가 돼서 낙찰됐더라도 그 낙찰 잘못된 거다라고 이의나 즉시항고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잔금 내라고 연락 왔다. 못 받았어. 잘못 보냈어. 그래서 재경매 넘겼어. 그럼 우리가 아니다, 잘못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재경매 진행돼서 낙찰에 대해서도 잘못됐다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안 해가지고 이게 안 해서 확정이 됐다면 그 뒤에는 이제 더 이상 못하는 거죠. 근데 아직은 할 수 있는 게 원칙이고, 그것도 안 해서 저희가 되면 못하는 것뿐이다. 3번은 청구 이의소를 제기하면, 청구 이의소 좀 이따 볼 거죠.
이미 확정된 집행권은 가지고 이제 강제 집행에 들어왔다. 그럼 이제 내 확정된 판결 그대에 변제했다, 다 갚았다, 왜 들어오냐라고 청구 이의소를, 집행을 하지 마라 라고 청구 이의소를 제기하는데 그러더라도 정지가 안 되니까 그때까지 잠정 처분을 신청해야 돼요. 잠정은 스톱해라, 이렇게, 이런 거. 근데 문제는 이 잠정 처분 재판은 중간 재판 그래가지고 이 잠정 처분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불복이 안 된다 그래요. 독립적으로. 이건 불복할 수 없다 그래요. 나오겠죠? 강제집행 정지재판. 이 끝날 때까지 정지시켜달라니 이 정지재판, 잠정처분은 기각하더라도 불복할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불복할 수 없는 재판에 대한 예외적인 구제 방법이 특별항고예요. 특별항고. 특별항고는 개념 자체가 불복할 수 없는 재판에 대한 불복이야. 바로 대법원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청구이소를 제기하고 잠정처분을 했는데 기각했다면 항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항고만 가는 거야, 대법원으로. 그래서 그 항고법원에서 제도고안,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고칠 수도 없고 대법원으로 특별항고를 하게 돼 있다. 보내게 돼 있다. 우리 교재도 설명이 나와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12페이지로 넘겨서 이제 세 가지가 남았어요. 앞에 절차 1이 뭐냐면 불복 1이 이 세 가지예요. 사업보장한 처분에 대한 이의, 즉시항고, 집행이 세 가지예요. 불복 1이. 그럼 조금 이따 볼 불복 2는 불복 2는 청구 이의에서 제3자 이의소. 이건 절차 위법. 청구 이의소, 제3자 이의소는 실체 관계를 따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정지서류를 보기 전에 집행문 관련,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소, 이거는 자, 뒤로 밀어놨어요. 제가 일부러 절차, 좀 이따 청구의 제3자 이의, 그리고 집행문 단계에서의 불복,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정지서류 이렇게 딱 나눠놓은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가 약간만 달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이걸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로 치면 12페이지. 시험 문제가 5문제가 있어요. 이게 상당히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바뀐 게 많아가지고, 물론 작년에 바뀐 건 아니지만 바뀐 지가 2, 3년밖에 안 돼서 많이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거다. 자, 지금도 첫째, 약간 중복됩니다. 앞에 봤던 거랑. 우선 관할, 민사집행 절차, 법원의 업무중 사업보좌관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로서 집행문 부여, 명령 할 수, 이거 못하는 건 이건 재산명시는 법관이 한다. 명부등재, 재산조회, 가압류, 집행 취소. 근데 재산명시는 법관이 한다. 틀린 거예요. 자, 또 공탁 사유신고를 각하는 결정, 이거는 집행에 관한 이의로 하게 돼 있다. 집행, 이제 요건 뒤에 나올 거예요. 즉시 항고로 할 수 있느냐, 집행에 관한 이의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즉시 항고로 할 수 있다라고 한 건 즉시 항고만 가능해요. 법원의 처분 중에서 즉시 항고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제 집행 이의로. 그래서 요거는 공탁 사유를 신고를 했는데, 제3채무자 공탁 사유를 신고를 했는데 사유 신고를 안 받아준다. 어떻게 불복할 거냐? 왜 안 받아주냐? 이거는 집행에 관한 이의로. 요거 사유가 여기서는 이게 집행에 관한 이의 사유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몇 개가 많진 않아요. 자,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말소 결정. 우리가 이걸 앞에서 다 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맨 앞에 총칙에서 봤던 거거든요. 자, 등재 말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예? 이게 등재 말소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앞에 집행보조제도 볼 때 그래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결정. 그래서 등재 신청에 대해서 이건 똑같다 그랬어요. 가압류가처분, 채무불이행자 등재, 경매. 이거를 기각각하하면 가압류 기각각하, 경매 기각각하, 명부 등재 기각각하는 즉시 항고할 수 있는데 결정이 나면 경매 결정, 가압류가처분 결정, 등재 결정은 이의 신청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이의 신청. 그리고 그 이의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 즉시 항고. 요거 특히 채무불이행자는 이의 신청 기간이 일주일, 나머지는 뭐 기간이 없는데. 그런데 명부 등재 말소 결정이요. 이거는 이렇게 즉시 항고. 앞에 이렇게 참고로 많지 않고 이게 다니까 구분해라고 여러 번 얘기했던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인도 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도 집행법 즉시항고이기 때문에 즉시항고할 때는 열흘 안에 이유서를 내야 된다. 이유서 강제. 집행법상 즉시항고는 집행 정지 효력을 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즉시항고하더라도 정지가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정지는 안 되지만 확정이 돼야 효력을 발생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즉시항고를 제기해도 집행 정지가 안 되지만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확정될 때까지는 뭐 다른 걸 못하는 효과가 있는 것 뿐이지. 여하튼 집행법상 정지 효력이 가지 않나요? 매각 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 제기된 경우에 결정의 효력 발생을 정지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자, 뭐다? 이것도 정지는 안 되는데 확정이 될 때까지는 이건 확정이 돼야 되니까 확정이 될 때까지는 스톱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스톱. 그래서 이게 몇 가지가 있다. 이게 즉시항고가 정지가 안 돼요. 근데 확정이 돼야만 효력을 발생하면 사실상 정지 효과가 있어요. 이게 몇 가지 꼭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제가 말씀드리면 네 가지는 꼭 알고 있어야 돼.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확정이 돼야 되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전부 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확정이 돼요. 첫날도 얘기했던 거예요. 또 하나 뭐 특별 매각 명령 즉시항고도 확정이 돼야 돼. 그리고 하나만 더 선박 운행 허가 결정 이렇게 확정이 돼야 된다. 확정. 정지 효과는 없지만 확정이 돼야 되다 보니까 사실상 정지시키는 효과를 발생한다. 확정될 때까지. 자, 추심 명령은 즉시항고해도 정지가 안 돼요. 정지가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전부 명령도 정지는 안 되는 거지만 확정이 돼야 효력 발생하니까 확정될 때까지는 스톱하고 비슷한 효과가 발생한다. 네 가지. 뒤에도 나올 거예요.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번 우리 교재 13페이지. 이게 이제 많이 좀 바뀌어가지고 우리 교재를 볼게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가 16년도에 나왔었지만 이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자, 맨 밑에 자, 이것도 틀린 거 5번. 사업보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럼 이게 이의소송, 배당 이의소송을 가면 돼요. 이게 전부 실효되는 게 아니고 예전에는 이거 합의가 안 되면 실효되고 판사로 넘겼는데 이제는 판사가 한 거 똑같이 실효가 아니고 이제 안 된 사람 소송을 가면 되는 거예요. 5번도 정답이 돼야 돼요. 지문에. 1번으로만 돼 있지만 5번도 질문 답이 돼야 된다. 1번도 바뀐 거라 중요합니다. 뭐냐면
사업보좌관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그 인지만 안 내게 돼 있어. 인지. 나머지 다 내게 돼 있어. 이렇게 보증 서류를 붙여야 됩니다. 응? 그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할 때도 10% 걸게 돼 있잖아요. 그게 말이 많았다니까. 중간에 변동이 많았다니까. 10%안 걸으면 어떡할 거냐.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허가가 됐어. 일주일 동안 즉시 항고하려면 10%를 걸게 돼 있는데 매각 대금이 10%. 안 걸면 어떡할 거냐. 예전에 그냥 각하시켰어요. 예전에. 그랬더니 대법원 판례가 바로 각하하지 말고 보정명령을 한 다음에 각하해라.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실무가 엄청 헷갈렸어요. 헷갈린 게 아니라 악용되는 게 많다라고 걱정을 많이 했어. 왜냐면 일부러 항고하면서 공탁을 안 거는 거야. 그러면 법원은 각하를 못 시키고 보정명령을 냈어야 됐다고. 그 보정명령을 또 안 받아. 그래도 계속 일부러 공탁을 안 걸고 하면 보정명령해야 되고 시간을 많이 끄는 문제가 자꾸 제기돼서 그대로 다시 바뀌었어. 규칙을 아예 어떻게 제공하도록. 이게 아니라 이걸 내도록. 이것만 빼고. 응? 그래서 밑에 우리 13페이지 교재 밑에 해설 박스 내용에 보면 개정 내용. 즉시 항고 대상이 되는 사업보증관의 처분에 이의신청할 때는 인지 외에 나머지는 제출하도록. 인지 외에. 그래서 밑에 항고 보증금이나 이유서는 보정을 내지 않고 각하시키고 인지만 보정하도록. 이렇게. 자, 보정한가 이의를 받을 때는 지체 없이 판사한테 송부해야 되고 이의받은 판사 등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는 이걸 경정해주고 잘못됐구나 이렇게. 아닐 때는 이제 넘겨서 즉시항고로 넘기는 거예요. 보좌관의 처분 중 법원의 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없는 것들은 이의 신청 집행하라는 이의로 정리하면 사법보좌관이 처분을 했어요. 판사 대신에 집행법원의 집행 절차에 관한 재판을 집행법원의 집행 절차에 관한 재판을 판사 대신 사법보좌관이 했는데 여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이의를 거쳐서 이의를 받으면 사법보좌관이 경정할 수 있고 내가 잘못했구나. 아니면 판사로 넘기고 판사가 또 이걸 잘못되면 고칠 수 있고 안 되면 이제 즉시항고로 넘기면서 이인지를 그때 내게 하고 인지는 나머지 바로 내야 되고 만약에 이 재판 중에서 즉시항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집행하는 이의로 이렇게 자 정리함보다 이렇게 집행법원의 집행 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사법보좌관이 한 처분은 두 개로 나눠서 즉시항고할 수 있는 거랑 집행이의로 나눠서 즉시항고할 수 없는 건 집행이의로 즉시항고할 수 있는 건 그 전에 보좌관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하고 이때 인지 빼고 다 내야 되고 안 내면 그냥 각하고 이렇게 들어오면 보좌관은 자기가 고칠 수도 있고 잘못했구나 안 고치면 판사로 넘기고 판사도 잘못했다 고쳐라 할 수도 있고 안 고치면 즉시항고로 넘기면서 그때 인지를 보정해서 납부하게끔 이렇게 정리가 되면 돼요. 그리고 배당 이의는 그냥 바로 배당으로 갈 수 있도록 실효되는 게 아니고 옛날엔 실효됐죠. 자, 교재 14페이지 3번을 보겠습니다. 자, 매각 허가 결정은 즉시항고 대상이 되지만 사법보좌관이 매각 결정을 하는 경우에 즉시항고하기 전에 이의를 거쳐라. 이때 인지만 빼고 나머지 다 내야 된다 이거예요. 인지는 안 내도 돼. 인지만 안 내도 되는 거야. 인지. 나도 인지는 언제 내? 이걸 판사로 넘겨서 판사가 이제 이거 맞다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즉시항고로 넘길 때만 보좌관 처분이 맞다 해가지고 네가 잘못한 게 없다. 그러니까 얘가 억울하면 이의제기한 걸 즉시항고로 넘길 때 이제 인지를 붙이는 거야. 나머지는 미리 냈어야 되고 보좌관이 이의 받았을 때 판사로 넘겨야 되고 스스로 고칠 수 없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고칠 수 있어요. 그렇지. 자기가 이건 고칠 게 아니라 할 때 판사로 넘기는 거지. 자, 판사가 또 이게 타당하면 또 항고 안 시키고 경정해요. 이거 아닐 때 즉시항고로 넘기면서 인지를 내는 거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 4번을 보겠습니다.
14페이지 밑에 4번입니다. 자, 이 답이 두 개로 걸려 있죠. 사법보장한 처분 중 집행 절차하는 재판으로서 즉시 항고할 수 없는 것일 때는 집행이의로 방금 전에 본 것처럼. 자, 요것도 할게요. 보장안에게 이의하는 경우에는 인지는 안 붙여도 된다 그랬어요. 인지만. 나머지 다 내야 되고. 자, 맨 밑에 거. 보장안 재산 배당표에 관한 이의 신청은 끝날 때까지 해야 되는데 관계인들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판사한테 넘기질 않는다. 송부하지 않는다. 그냥 자기가 아니면 끝내서 자기가 아니면 걔가 이 소송 제기하면 된다. 이 실효되는 게 아니고 유효하니까 일리 넘기질 않는다. 송부제도가 없어졌다. 판사가 한 것처럼 합의가 안 되면 배당 이의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것도 정답이 돼야 돼. 지금 4번에 2번 답이 달려있는데 이것도 정답이 돼야 돼. 그리고 2번은 뭐가 잘못됐냐. 이건 옛날부터 잘못된 거. 자, 집행을 취소하는데 사유가 두 가지라 그랬죠. 재판으로 무잉여다, 비용을 안 냈다라 취소되는 게 아니라 이 취소 서류 제출로 인한 거 49조. 이거로 인한 제출은 즉시 항고를 할 수가 없어요. 집행 이의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즉시 항고라고 돼 있더라도 거꾸로 집행 이의로 봐줘야 돼. 즉시 항고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즉시 항고할 수 없는 거야. 즉시 항고 들어왔더라도 집행 이의로 봐줘라. 거꾸로. 거꾸로 돼 있다. 자, 그다음에 5번. 사법보장관 문제 마지막 문제군요. 5번. 자, 15페이지 5번. 자, 이제는 이거 5번. 2번이 정답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이것도 이제 정답이 없음으로 돼야 돼. 봐요. 사법보장관 처분이 집행하는 이의 신청 대상이 되는 경우가 하더라도 이의 신청이 아니라 집행 이의 신청. 자, 이거는 이제 즉시 항고일 때 사법보장관 이의를 거치라는 거고 집행에 관한 이의를 거치는 거고 2번도 예전엔 틀렸지만 지금 맞는 거로 바뀌었다고 이게. 예전엔 틀린 거였는데 지금 맞아. 왜? 사법보장관 작성한 배당표에 대해 이의 신청이 있더라도 이의가 없는 부분에 대해 배당표는 확정되고 맞아요. 이의가 없는 부분은 그대로 배당을 주고 있는 부분은 이의로 가고 예전에는 다 무효로 됐는데 판사한테 넘겼는데 지금은 그대로 똑같이 2번도 맞는 거로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 5번은 정답이 없음. 해설도 그렇게 달려있어. 답은 2번 다른 괄호 안에 규칙이 바뀌어가지고 맞는 게 됐다 이렇게 걸려있어요. 인지는 안 붙이고 다른 거 다 내야 되고 즉시 항고가 허용될 때는 집행일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만 보면 사법보좌관 업무에 대한 불복도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즉시 항고 문제를 우리 교재가 16페이지 즉시 항고 문제가 24페이지까지 있는데 한 5문제 정도만 보고 이번 시간에는 한 5문제만 보고 좀 쉬었다가 묶어서 나머지 뒤에 쪼투리랑 집행이의랑 이렇게 청구 이렇게 나눠서 나갈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1번. 1번.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 이것도 몇 번 반복되는 거예요. 즉시 항고,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즉시 항고할 수 있는 사람이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기간은 그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 모두에게 고지된 날로부터 진행한다. 자, 요거는 계속 반복되는 지문. 모두에게 고지된 때부터 진행한다. 자, 다음은 나중에 볼게요. 즉시 항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된다. 또 하항고는 이것도 자주 언급되는 건데 편면적인 불복 절차다. 그냥 혼자 법원에 저취해 잘못됐다고 올리는 거다. 상대방이 없다. 대립되는 당사자를 예상하는 게 아니므로 상대방을 필요로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상대방한테 송달 안 해도 된다. 다만 관념상 다른 건 달리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의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반대 준수를 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정할 수는 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편면적 불복 절차. 상대방 필요한 것도 아니고 송달 안 해도 되고, 다만 매각 허가 여부 결정에 대한 항고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정할 수는 있다. 즉시항고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된다. 경매 강제집행 절차에서 즉시항고는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 된다. 이게 원칙이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없어도 해석상 동일하게 취급될 필요가 있을 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는 있다. 2번이 왜 틀렸다? 잘 보시면 취소하는 결정, 집행 절차를, 자,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집행 취소 서류 제출로 인한 취소 결정과 재판을 통한 취소 결정. 무잉여, 그래가지고 재판으로다가 취소시키는 재판을 취소 결정과 49조 취소 서류 제출. 그러니까 취소 서류 제출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가 없다.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집행정지만 가능하다. 집행정지래네. 집행이의만 가능하다. 집행이의만.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우리 교재 17페이지. 이게 정답이 이게 3번인데 2번으로 잘못 달렸어요. 해설은 잘 달려 있는데 잘못 달려 있어요. 한두 개 이런 게 있습니다. 해설은 잘 달려 있는데 오타가 나서 아마 교재에 그런 것 같아요. 10일 이내에 항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원심법원에다가 내게 돼 있고, 원심법원은 이걸 안 내면 바로 올리지 말고, 항고문을 올리지 말고 그냥 각하하도록 돼 있다. 즉시항고,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 원칙이다. 다만 뭐라 그랬지 아까? 확정돼야 효력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지를 사실상 스톱이 되는 효과는 있다. 네 가지 이렇게.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때는 10%를 걸어야 되는데, 보증으로 매각 대금의 10% 걸어야 되는데, 이거는 금전이나 법원이 정한 유가증권은 되지만 이 보증보험증권, 지급보증위탁계약문서, 보증보험증권은 안 된다. 이렇게. 또 4번 49조 서류 제출에 의한 취소. 그냥 취소가 아니라 서류 제출에 의한 취소는 집행이의만 가능하다. 즉시항고가 안 된다. 자, 알겠어요. 자, 3개만 더 풀겠습니다. 우리 교재 18페이지 3번. 자, 틀린 것부터 볼게요. 맨 밑에. 집행 취소의 재판, 또 서류 제출에 의한 취소, 재판,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 확정대로 발생하고 즉시항고. 잘못했죠. 이 서류 제출에 의한 취소는 즉시항고도 아니고 집행이의고, 이건 바로 효력 발생해요. 바로. 서류 제출은 집행이의고 바로 효력 발생하고, 이 집행 취소 재판을 통해서 취소되는 것만 확정돼야 되고 즉시항고할 수 있고, 구분해서 서류 제출은 바로 효력 발생하고 즉시항고도 안 되고, 취소 재판, 뭐 무인여 이런 거로 취소 재판으로 하는 것만 확정돼야 되고 저기 하고. 자, 1번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되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즉시항고 못 하고. 이 결정 명령분이 사무원에게 교부돼서 성립한 경우에는 이게 당사자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항고할 수 있다. 주의할 건 뭐다? 법관 등이 교부돼서 성립한 후에나 가능하다. 송달되기 전이도. 그러니까 교부도 되기 전에 즉시항고는 무효다. 항고는 교부돼서 성립한 후에 대부분까지 왔던 거예요. 하도 그냥 이 각하되자마자 그냥 즉시항고를 그냥 이게 원본이 가기도 전에 즉시하는 게 막 남항고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또 고지되기 전에 한 게 또 무조건 무효도 아니고, 그래서 고지되기 전에도 가능하되 성립한 이후 이렇게.
또 재항고장을 항고장이나 재항고장을 다른 법원에 제출해서 원심 법원에 송부하는 동안 기간이 지난 경우 이거 부적법하다. 뭐냐면 서류를 들고 법원으로 가면 이런 일이 잘 안 생겨요. 서류를 들고 들어가면 법원에서 입력 접수하는 부분이 이걸 체크해서 입력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다 이걸 아는데 우편 접수하는 경우가 지방으로 우편 접수를 잘못한 거야. 그럼 잘못 받은 법원에서 원 법원으로 이렇게 등기로 이렇게 보내주는 동안 지난 경우 항고장, 재항고장 다 똑같아요. 다른 법원에 잘못 제출해서 원심 법원에 송부하는 동안 기간이 지난 경우 부적법하다. 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항고 법원에다가 원심 법원에 접수를 해야 되는데 바로 항고 법원으로다 우편 접수해가지고 거기서 잘못됐다 다시 내려오는 동안에 지나도 안 된다. 이것도. 이거 서류 들고 가면 그런 일이 안 생기는데 우편 접수일 때 항고 기간이 일주일밖에 안 되니까 토요일 일요일 빼고 나면 아주 그것도 항고 기간 토요일 일요일 빼는 데다가 이분이 또 첫날부터 항고한 게 아니라 며칠 지나서 해버려가지고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다. 자, 집행 이거 아까 봤죠? 집행 취소 재판은 확정돼야 되고 효력 발생하고 즉시 항고할 수 있지만 서류 제출은 확정 안 돼도 되고 이의만 가능하다. 자, 두 문제만 더 보고 이번 시간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4페이지 옳지 않은 것은 집행 절차 재판은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항고할 수 있다. 항고 기간은 고지받는 날부터 일주일이 원칙이다. 원심 법원에 항고장을 어디다? 원심 법원에. 딴 데 가면 안 된다. 딴 법원에서 우편으로 보내주는 동안에 기간 지나도 그건 지난 거다. 법원이 직권으로 이 매각 조건을 설정하는 경우 언제까지? 배당 요구 종기까지 매각 조건을 변경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거 불복하려면 이의가 아니라 즉시 항고다. 즉시 항고. 매각 조건을 바꾸거나 새로운 매각 조건을 설정하는 경우 야 이거 매각 조건 부당하다. 이거 잘못됐다. 라고 불복하려면 이거는 즉시 항고다. 하나 알아놓으세요. 즉시 항고다. 이거 아니라 자, 집행 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또 집행 절차를 취소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 집행관에게 절차 취소를 명하는 결정에 대해서 이제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서류 제출이 아니니까. 자, 서류 제출이 아니니까. 서류 제출은 바로 효력 발생하고 즉시 항고가 아니라 이의 신청인데 요게 대법원까지 갔던 거 아니에요? 주식 양도 명령을 비롯한 결정이나 명령의 경우 원본이 법원 사무관 등에게 교부되었다면 채무자가 이거를 고지받기 전이라도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교부 성립되었다면 요때부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미리 막 하는 사람들 때문에 언제부터 가능하냐? 성립됐다면 교부 전이라도 가능하다. 자, 집행비용액 확정 결정은 이거는 집행 절차에 관한 재판이 아니라 일종의 소송이다. 소송. 불복하려면 즉시 항고 해야 되는데 이건 집행법상의 즉시 항고가 아니라 소송법상의 즉시 항고다. 그래서 이유서를 나중에 내도 된다. 자, 우리 이번 타임 마지막 문제. 자, 20페이지. 옳지 않은 것은 자, 뒤에랑 앞뒤랑 막 좁게 있긴 해요.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즉시 항고 가능하다. 즉시 항고해도 정지 안 되는 게 원칙이다. 자, 집행 절차에 즉시 항고가 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중 판사 처분은 바로 항고할 수 있지만 사법보좌 간의 항고는 사법보좌 간의 이의를 먼저 거쳐서 하게 돼 있다. 자, 이의 신청은 절차에 관한 집행본의 재판으로서 즉시 항고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즉시 항고 허용되는 것은 집행 2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요건 좀 다른 게 섞여 있어요. 이 뒤에 집행문과 관련해서 집행문 부여 거절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은 법원 사무관 등이 속한 법원에서 해야 되며, 그러니까 집행문을 거절해 주는 거야, 거절. 거절. 1심 법원의 사무관 등이 집행문 부여, 이거는 기록이 있는 데서 하겠다. 집행문은 기록 있는 데서 해줬어. 1심 법원 거절했어. 이게 상소해가지고 기록이 올라갔어. 그러면 이제 어디 가서 해야 돼? 기록이 있는 상급법원에다가 해달라라고. 안 해주면 왜 안 해주냐? 거절에 대한 이의를 해야 되는 거지. 1심 법원에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5번이 잘못됐다. 기록이 있는 데다 해라. 4번. 5번이 아니라 4번. 기록이 있는 데서 해야 된다. 거절, 안 해준 거를 해달라는 거는 기록이 있는 데다가 신청하게 돼 있다. 올라갔으면 이제 상급법원에 해다. 아래에는 모든 권한이 없어졌다. 이제 올라갔으니까. 자, 수고들 하셨고요. 조금 쉬었다가 우리 교재 즉시항고 21페이지부터 그 다음에 집행이 그 뒷절차 이렇게 해서 잘 분산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나가겠습니다.